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5.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솔키입니다. 자, 우리 멤버들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이중삼중입니다. 네, 시즌5에서는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됐네요. 이제 반고로 돌아온 네, 이을입니다. 네, 반창고 아니고 반고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는 을당 멤버들과 힘차게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IT 업계에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직 문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바로 테크페미의 김메이님이십니다. 메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테크페미 김메이입니다. 와우. 네, 테크페미. 어마어마해요. 이름에서 이제 딱 느껴지는 포스가 뭔가 힙하고 핫하고 뭔가 굉장히 바람직한 모임일 것 같습니다. 네. 테크페미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뭐 한겨레 등 여러 매체에서도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테크페미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뭔가 멋짐이 뿜뿜 나오긴 한데 대체 어떤 분들이 왜 무엇을 위해서 모이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테크페미는 테크업계 페미니스트 모임의 준말로 생각하고 저희가 되게 즉흥적으로 지은 이름이 이제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슬랙이라는 인터넷 메신저 기반으로 해서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로 이제 유지되고 있고 구성원이라고 하면 주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20대, 30대 직장, 재직자 페미니스트가 좀 많은 편입니다. 어떤 이게 초동 주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처음에 이거 해야 되겠어 막 이런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아, 네, 있어요. 저희 지금 테크페미 구성원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본인 SNS 그 트위터 계정에다가 2016년에 이제 강남역 그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우리 직장 다니는 여성들 좀 힘든 것들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러고 이제 게시물을 하나를 트윗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냥 저희 설릉역에 있는 그 회사 회의실에서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한 10명 이상 모였어요. 그냥 그 게시물. 그냥 처음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네,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테크업계에서 일하는 여성들 모이자 했는데 그냥 아무런 아젠다도 없었는데 한 10명이 모였고 그 이후에 막 30명도 모이고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 뭔가 이 모임으로 이걸 한번 좀 만들어 볼까 해서 그렇게 이제 주로 이 IT 업계에서 많이 쓰는 그런 협업용 툴인 그 슬랙이라는 그 메신저 툴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좀 해보자 하고 이제 좀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슬랙이라는 거는 그럼 약간 그러니까 많이 다 생소하실 것 저희 일단 그렇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생소하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이런 것처럼 약간 테크업계의 분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라고 아니면 밴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네이버 밴드랑 조금 더 유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밴드처럼 그쵸. 그런 메신저인데 조금 그런 서로 뭐 이렇게 뭐 멘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 뭐 트위터에 이렇게 누구누구 하면 이렇게 아이디로 해서 이렇게 말 걸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문서 같은 것들이 조금 올리기 용이해서 그러니까 뭐 꼭 그 슬랙이란 툴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저희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이후에 사실 이제 저는 또 홍보 담당자니까 SNS에 여러 모임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뭐 영화인들이 모이는 찍는 페미, 그다음에 뭐 이제 크리스찬 이 자매님
페미 자매들이 모이시는 뭐 믿는 페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생기면서 땡땡 페미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그 테크 페미는 테크 업계 아까 직장인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테크 업계라고 통칭할 수 있는 그 업계의 직장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재직자도 있고 뭐 창업가도 지금은 이제 많이 있으신데 재직자, 그러니까 ICT 업계라고 하는 인터넷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그러니까 기술 기반 서비스나 제품을 이제 제공하는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좀 커뮤니티고 뭐 예를 들어서 직군이라고 하면 기획자도 있을 거고 뭐 디자이너, 개발자, 뭐 그 IT 기술 이제 소개하는 그런 기자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본인이 이 업계 종사자라는 조금 정체성을 가지고 많이 모여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첫날 갑작스레 모인 그 모임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러니까요. 되게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뷰하시면 사실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한 3년 지났거든요. 이제 2016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워딩까지 기억이 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연차도 되게 다양했어요. 뭐 1년 차부터 이제 뭐 10몇 년 차 이런 다양한 좀 여성이 주로 많았고, 그랬는데 모여서 되게 직장에서 내가 약간 여자라서 그런가 분노 이런 것처럼 예전에 이경미 감독님 이제 제가 좋아하는데 아무튼 내가 뭔가 여자라서 승진해서 차별당하나 아니면은 직장 내 그런 남성 동료들이 되게 나가 뭔가 돌봐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약간 그런 식의. 그리고 내가 뭔가 잡일부터 되게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잡일부터 뭔가 되게 큰 기획까지 다 맡아야 되고 뭐 영업도 해야 되고 서비스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이게 원래 내가 여자라서 모든 걸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등 이제 그냥 본인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고충이 있는 부분들을 그냥 막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은 디테일은 좀씩 달라요. 디테일은 좀씩 다른데 거기서 흐르고 있는 큰 맥락은 들어보면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뭐 아까 좀 전에 스타트업에서 뭐 여성이 뭐 A부터 Z까지 잡일을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데도 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또 다시 이렇게 아무리 신생 직종이다 하더라도 네. 거기서도 그렇구나라는. 네, 그래서 확인을 또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좀 뭐 저희가 좀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점은 이제 뭐 대표자라던가 혹은 뭐 조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지향하기도 하고 그런 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인터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알아보신 분들은 좀 처음엔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게 여기에 뭐 대표나 회장님이 누구냐. 아니면 여기에 뭐 조직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고 정체성은 뭐냐. 근데 그냥 저희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되는 것처럼 딱히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페미니스트인데 좀 동료가 필요한 사람을 초대하자. 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칙을 정했던 게 왜냐면 하도 이제 사이버 불링 이런 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2016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냥 외부 사람을 했을 때 이게 막 개판이 나면은 되게 너무 마음이 힘든데 안 그래도 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2명이 모임 구성원 중에 2명이 아는 사람을 이제 초대를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 운동권 단어로 하면 프락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검증된 사람만 이렇게 우리가 드리자.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좋은 좀 다른 폐쇄형 조금 초대 기반 커뮤니티로 운영하자. 네네. 세련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결성했거나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대학에서 뭐 페미니스트 동아리나 뭐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영페미니스트 사람들이 조금 많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도 그렇고. 네. 네, 이쯤에서 메인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대표도 아니시라고 하고. 구성원입니다. 네, 근데 잠깐만 이 자리에는 어떻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그 테크페미 멤버 중에 한 분이
지금 여기 팟캐스트를 이제 하고 계시는 한국 여성 노동자회. 예, 한국 여성 노동자회 활동가분이 이제 어떤 테이블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같은 그 행사에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 요청이 있는데 혹시 구성원 중에 이제 조금 나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고 공고를 올리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모든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긴 하지만은 예, 이게 주로 이제 많이 처음부터 활동해왔던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고 해서 이번에 이제 녹음 참여하게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우리 텔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로 얘기하면 네. 전체 텔방이 있고 이제 부분 텔방이 있고 네. 개텔방이 있고 맞아요. 그 채널이 막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거에 뭐 들어갈 수 있는 뭐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톡방에서 이제 물어보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좀 참여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네, 뭐 시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던 것 어쨌든 오늘 휴가까지 내주고 오셔서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연차 쓰고 왔습니다. 네, 저는 테크페미에 IT 업계 여성들이 모였다고 해서 사실 구성원들이 다 프로그래머나 기획자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 듣기로 메인님은 기획자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또 테크페미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에 결합해서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테크 업계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되게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천재 개발자들이 막 16시간 동안 막 그렇죠. 콜라랑 햄버거만 먹으면서 막 개발하고 근데 이제 이 말씀드렸던 그런 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뭐 테크놀로지 이런 업계에서는 사실은 그런 개발자도 있고 그런 디자이너도 있고 나머지 그런 비즈니스 섹터 그러니까 이 서비스랑 그 용역을 서비스랑 재화를 이제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도 있고 영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CS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포함돼서 저도 이제 테크페미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같이 결합이라고 하니까 되게 되게 거창한데 그 테크페미에서 2개 행사, 그러니까 여성기획자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2개를 주로 이제 오거나이징을 맡아서 그 다른 친구들 혹은 다른 그런 기획팀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했었고 저희 소모임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에 같이 운동하는 소모임도 하나 있고 뭐 북클럽을 하기도 하고 그 탈조선 뭐 공부 모임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뭐 소소하게 행사를 기획한 거 큰 거는 여기컨을 주로 오거나이징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구성원으로서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메이님은 무슨 소모임 하세요? 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소모임을 다 하고 있고요.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걸 다 하실 수 있어요? 24시간이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주말에 뭐 오전에 같이, 그러니까 좀 저희 그 멤버들 사이에서의 붐이 뭐 운동을 좀 열심히 하자. 강한 체력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온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네, 그래서 개발자 출신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이제 주말에 수업을 같이 이제 모아서 듣거든요. 그분도 자기 몸이 이제 되게 개발자로 오래 일하시다 이제 힘들었다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되게 이게 효능감이 느껴지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져서 트레이너로 전업하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잘 좋은 기회가 돼서 만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테크페미 멤버들 중 일부분들이랑 같이 그런 워크숍 같은 거 매주 일요일 날 듣고 네. 왠지 사이버 전사가 될 것 같은. 네, 다들 막 킥복싱 주말에는 그거 하고 주중에 뭐 킥복싱, 크로스핏, 뭐 네, 수영 뭐 이런 등등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캡틴 마블이 나온다면 출신으로. 네, 네. 요즘 테크페미 멤버들 사이에서 운동이 붐입니다. 네. 아니 그 SNS에 누가 이제 처음에 딱 모이자라고 글을 올렸을 때 그걸 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 메이님도 그걸 보고 오신 거죠. 아, 저는 사실은 그 게시물을 올려서 그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마침 제가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그 회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그분들이 그 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그 SNS에 올리신 분이랑 안 그래도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도 원래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았고 예전부터 그걸 아니까 이제 메이님 원래 오시기로 했던 강영아님이 메이님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 굳이 뭐 그런 걸 해야 되나요?
이러다가 제일 열심히 하게 돼. 지금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게 되시. 네. 원래 이게 전도 당한 사람이 청출어란 전도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같이 그래서 당시 스포카라는 회사 회의실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었고 대회실에서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 근데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모임을 하는데 보통은 회사 밖에서 하지 않나요? 왜 어떻게 회사 안에서 하게 된 거죠? 그 회의실만 빌렸던 거고 그 회사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다 모였던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당시 다니던 회사가 그래도 좀 자율적인 근무, 그런 사내 조직 문화에 그래도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거를 상대적으로 장려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용인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어서 아마 좀 더 쉽게 그냥 우리 회사에서 그냥 합시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아마 역사는 나중에 그렇게 기억을 하겠네요. 그 당시 스포카라고 하는 회사에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 갖고 있는 스포카라는 회사 회의실에서 그들이 모였다. 막 이렇게. 스포카로서는 영광입니다. 네. 자, 이렇게 테크페미와 웨이님에 대한 소개를 살짝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테크페미들이 IT 업계 성차별과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IT 업계에 대한 편견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성들은 이공계를 안 간다. 그래서 다 남성들이 있다. 그리고 남자들이 수학이랑 과학을 더 잘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좀 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사실 실제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다 거짓말인 얘기들이죠. 근데 이게 사실인 양 회자가 되면서 성차별을 더 강화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IT 업계에서는 여성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일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IT 업계라고 통으로 묶어서 말을 하는데 그 안에는 게임이나 보안, 통신, 영상 정말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그만큼 직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여성들이 이제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여성들이 특별히 하고 있는 분야나 직무가 있는지 이제 예를 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은 남성이고 그걸 디자인하는 사람은 여성일 거라는 이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 이제 노동조합의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러스트를 예를 들어보면 한 회사 내에서 정규직 일러스트는 남성이 많고 여성들은 이제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이렇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남녀의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 IT 업계에서도 그러한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번에 팟캐스트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느끼는 거랑 또 공식적인 지표랑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확실히 정보통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여성 유입률이나 혹은 계속 일하는 그 요율이 굉장히 낮기는 하더라고요. ICT 그런 여성 인력 무슨 활용 방안 이런 논문 같은 거를 좀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 전문직 비율이 16.2%가 여성이고 그러니까 적은 게 사실이죠. 그리고 경력이 이제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이 업계에서 일한 경력자가 이제 10% 수준으로 되게 하락한다. 전체 그런 노동자 대비 비율이 실제로 느끼기에도 그래.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웹 디자이너 이런 데 진입하거나 그런 미술 대학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여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나중에 관리자라던가 매니저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교수라던가 이런 분들은 남성들이 더 많잖아요.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관련된 컨퍼런스 가도 이제 저희 연사가 예를 들어서 300명인데 다 남자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 노동자가 적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IT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ICT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조금 혼동해서 썼는데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그런 관련된 그런 기술 업무를 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통칭할 때는 예를 들어서 통신이라던가 그런 컴퓨터 제반 장비를 이제 다루는 일만을 주로 이제 IT라고 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뭐 우먼 테크메이커스 이런 단체에서 소개하는 건 우린 스템 분야의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같이 그런 여성 인파워링을 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해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이런 분야로 하면서 어떤 기술 기반 산업에 일을 하는 분들을 다 이제 다루면은 굉장히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그냥 단순히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되게 남성 비율이 확실히 높은 건 맞는데 이 산업 전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여성이 많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저임금이라던가 덜 그런 권력이 가는 그런 직군에는 좀 더 여성이 많다. 그래서 CS 뭐 마케팅, 뭐 프론트엔드 굳이 대비를 하자면 이거에 대비해서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 혹은 뭐 매니징 그다음에 백엔드 서버 개발 이런 쪽은 좀 더 남성이 많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회적인 그런 당연히 진입 장벽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되게 남성 문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군에서 처음에 1, 2년 이후에 살아남는 여성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여성이 적다. 그래서 그 살아남은 여성들이 버티기 위해서 좀 더 이 테크페미 멤버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히든 피겨스 있잖아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에서도 어쨌든 뒤에서 그 우주선이 올라가고 궤도에 어떻게 안착해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은 다 남성이었잖아요. 아니 여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수학식을 다 계산하는 동안 남성들은 그 옆에서 그 결과를 갖고서 되게 잘난 척하면서 이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뻘소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어쨌든 되게 기술 집약적인 어떤 산업들이 분명히 존재해 왔었고 그런데 거기에서의 어떤 여성과 남성의 어떤 역할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또 그러니까 정말 미대 혹은 예대의 여성 학생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뭐 80% 이렇게 또 보던데 그런데 관리직에는 정말 없다는 게 참 진짜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4차 산업혁명과 젠더의 문제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학교에서 이제 직업훈련의 그런 과정, 뭐 교육의 과정에서부터 여성 진입이 굉장히 장벽이 되게 높고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개선돼야지 사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여성들의 뭐 일자리 혹은 노동권, 뭐 인권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이렇게 반영되고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되게 심각하다.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메이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이렇게 약간의 위기감이 저는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테크페미가 있으니까. 네. 그 IT 업계의 남성 문화에서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사람들이 되게 고팠기 때문에 모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IT 업계에 있는 남성 문화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우리나라로 좁히면 또 하겠지만 이제 실리콘밸리로 되게 대표되는 백인, 남성, 고학력자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나 어떤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런 사람이 되게 주류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업무는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로 이제 평가가 되고 이렇게 같이 뭐 어떤 기획을 하거나 뭔가 마케팅을 해서 되게 성공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주목이 이제 그 여성한테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테크페미 멤버들은 제3세계, 느끼기로는 되게 제3세계 그런 아시아 여성처럼 이렇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 부가가치의 그런 업무를 하는 것처럼 취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끌어당겨줘야 되거든요. 끌어당겨주려면은 살아남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테크페미처럼 이제 그 안에서 서로에게 이제 힘을 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오랫동안 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숫자가 문제거든요. 숫자가 어쨌든 일정 수준 이상 진입을 하면은 거기에서 일정 정도 파워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꼭 네, 저희 존버라고 맨날. 높은 지위라기보다 평등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이제 그걸 위한 어떤 뭐 교두보로서 권한이 있는 어떤 직급에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필요한데 사실 그게 지향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뭐 너무 뭐 자본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등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낮은 지위에서 평등을 외친다고 하면은 거기서 뭔가 잘 얘기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약자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이제 올라오려면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사업주부터 해가지고 뭐 어쨌든 회사라고 하는 곳은 수직 위계가 어쨌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여성들이 좀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관리자급으로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기업이 사실은 목적이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잖아요. 기업의 결합 목적이라고 굳이 말을 하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게 예전에 이제 수직적인 조직 문화라고 하면은 이제 예측 가능한 성과에 대해서 뭔가 집계를 할 때는 말씀하신 그런 수직적인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 되게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은 워낙 그런 성공이라던가 어떤 수익의 지표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평등한 이런 조직 문화나 양성평등 혹은 다이버시티 같은 걸 많이 주장하는 것 같고 그 이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꼭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면서 계속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버틸 수 있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같이 모먼트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분 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꼭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위치에서 오래 뭔가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 자체도 힘이 되고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저는 이제 제기를 한 거고 뭐 그거를 이제 성취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제가 이제 듣기로 테크패무에 계신 분들이 업계 내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부터 권위주의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되게 논의도 많이 진행을 하시고 실제로 회사 내에서 행동 강령 같은 것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테크패미 강영화라는 분께서 주축이 돼서 이제 스포카라는 회사에서 크리에이터 행동 강령 만드신 걸 봤는데 먼저 여러분 스포카는 왜 이제 가게 같은 데 가면은 그 계산할 때 포인트 적립할 수 있게 태블릿에다가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이제 만든 회사, 그러니까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IT 업체인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되게 노력하는 회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카 크리에이터 행동 강령은 원칙적이면서도 굉장히 섬세했어요. 네. 인권운동 단체들 중에서도 이렇게 진보적이고 구체적인 내부 규율을 지닌 곳은 좀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좀 뭐 일단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차별 금지 조항,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속, 출신 지역, 성별, 외모, 나이, 장애 여부,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나이와 성적 지향, 성별 등을 먼저 묻는 일을 삼간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예의, 정보 공개, 사생활 보호, 업무 시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옷차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얼굴이나 체형 등 타고난 외모에 대한 평가는 피해주세요. 회의 자리에 없는 팀원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지 마세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팀장과 파트장은 주어진 업무를 잘 해낸 실무자에게 충분한 감사를 표현하세요.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만약 자신이 더 권위자라면 자신의 발언에 더 무게가 실림을 인지합니다.
의사소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모든 과정은 일목요연하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 이슈 트래커나 사내 위키 이런 곳에 기록하세요. 네. 이런 내부 규칙이 있으면 왜 우리가 팀마다 그냥 다 다르고 뭐 사람마다 뭐 우리 팀 팀장, 우리 파트 파트장 막 이렇게 다 다르고 이런 게 아니니까 혼란도 훨씬 덜할 것 같고 내가 그러니까 뭔가 이건 아니야라고 느낄 때 나만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감정 노동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덜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회사 다니면서도 일 자체보다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잖아요. 이런 게 지켜지는 직장이라면 정말 일할 맛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메인님 이 스포카 말고 다른 회사에도 혹시 이런 규칙 만든 곳이 있을까요? 제가 저도 이제 리워크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하신 거를 이제 보고 알았는데, 슬로워크라는 이제 디자인 관련된 그런 테크놀로지를 디자인하는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코드 오브 컨덕트 이제 스포카랑 이제 유사한 행동 강령이라던가 그런 위원회 같은 거를 조직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채택하신 원칙이 그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기구에서 UN 여성 기구랑 함께 만든 여성 역량 강화 원칙 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평등이 기업 경쟁력이다. 그래서 뭐 리더십의 비율이라던가 혹은 그 여성과 남성 근로자에게 같은 보건안전복지를 제공한다던가 이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개발이라던가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이런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공시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케이스를 봤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꼭 뭐 이런 원칙까지 채택해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업체들이 제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양한 그런 기업에서 뭐 남녀 공용 평등 우수 기업 뭐 표창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되게 적극적인 액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이라던가 혹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도 조금 더 그런 IT 기업 내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왜냐면 어쨌든 명시적으로는 우리 좀 더 열려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구성원들에 대한 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나아지고 있지 않나. 그래도 이 업계가 뭐 위선적이든 위약적이든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것들이 이제 이 IT 업계에 대해서 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진입하고자 할 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포커 행동 강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테크페미가 막 전체적으로 같이 뭐 대응해서 어떤 회사에 뭐 제안한 이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 집담회 여성 청년 집담회에서 강영환 님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 그 테크페미의 약간 행동 모토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또 같이 그다음에 각자 영역에서 타고남을 위해 서로 돕고 또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작은 실천하기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에서 강영환 님도 그 스포카 행동 강령의 초안을 작성했던 그 강영환 님도 그러니까 내가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 더 평등하고 성평등하게 민주적으로 일을 우리가 함께 할까 이런 이제 제안을 이제 하신 거죠. 자기 속한 조직에서 테크페미로서 혹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한 이제 민주시민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용이 이제 나랑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정말 너무 디테일하면서도 좋아서 보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발표하실 때 보면서도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특정 회사는 아니더라도 컨퍼런스를 할 때 이런 코드 오브 컨덕트를 이제 채택해가지고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후원하는 우먼 테크 메이커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한국 지부도 있고요. 거기도 이제 행사를 하실 때 코드 오브 컨덕트를 가져와서 이제 뭐 성별이라던가 성적 지향이라던가 혹은 장애 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그런 행동하는 것을 이제 금지한다거나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주최를 했던 여성기획자 컨퍼런스에서도 혹은 뭐 경력이라던가 어떤 기술 스택 이런 내용에 따라서 그런 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 노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은 컨퍼런스에서 되게 배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행동명령을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컨퍼런스를 행사할 때도 이런 참석자들에 대한 그런 윤리 어떤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많이 제출해서 하고 있는 편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이제 지켜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예의? 뭐 이런 느낌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다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거나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놀랬던 게 뭐냐면 정보 공개의 원칙, 뭐 크레딧 표시, 요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뭐 정보를 독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하지 말아라. 이거 진짜 회사에서 나중에 상급자들이 연결되는 상급자들이 거니까. 정말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딱 표시를 해갖고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합의가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사실 윤리 차원에서 그냥 있는 거랑 그 윤리라는 게 사회의 어떤 커먼 센스로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성문화된 것으로 있는 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 내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요구를 여성 노동자가 계속 하는 이유가 그게 제도적으로 있는 것과 아닌 것은 되게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폐쇄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되게 적극적으로 그것이 회사의 주 업무가 될 수 있게 하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들으면서 IT 업계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더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평등이나 뭐 성평등을 포함한 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기업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가려는 그런 노력도 있지만 또 한편 이제 이게 한국 패치가 달려서 그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2017년, 18년에 되게 또 IT 업계, ICT 업계에서 또 약간 되게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스포카 행동 같은 경우에는 한 테크페미의 구성원이 이렇게 따로 한 거지만 또 같이 테크페미가 함께 모여서 뭔가 이렇게 대응했던 사례를 또 소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 모 에이전시 대표분이 이제 사회 이제 초년생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학생분이 이제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크리틱처럼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갖다가 이런 경험도 없고 그런 초짜인 되게 이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이 사람 뭐냐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막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사이버 불링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상도 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신상도 뭐 공개하고. 사실은 그 크리틱이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뭐 좋다 안 좋다 사용성에 대한 리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던가 이런 걸로 나타나면 그 사람이 뭐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그건 잘못된 행동이지만은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굉장히 뭔가 이 사람의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매장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테크페미 구성원들도 굉장히 분노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수년선으로 진입했을 때 이런 어떤 부당한 일을 더 많은 권력이라던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연명서명을 받았고 그때 430명 이상의 그런 연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온라인에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대표가 그 회사 계정으로 사과문을 올리면서 일단 그거는 종결이 되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회고를 한번 했었어요. 테크페미가 요구했던 내용이 그렇게 공개 사과문을 올려라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수용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IMC 게임즈 네, 관련해서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네. 그래서 여성 민우회를 누가 이제 팔로우를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너가 페미니스트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박적인 지위 뭔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상 검증을 당했다. 그 IMC 게임즈에 하고 계약을 맺었던 그 게임의 그 캐릭터를 그린 그 원아가가 알고 보니 너 페미니스트였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페미니스트였어까지도 사실 가지 않은 정도.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개인 트위터를 하는데 그 트위터에서 민우회를 팔로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낙인을 찍고 페미니스트가 그리고 굉장히 나쁜 것인 양 그렇게 네, 했던 것이죠.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테크페미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사상이나 그런 취향을 갖다가 이런 고용 안정에 이제 불안을 느끼고 이렇게 특히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당하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명을 같이 내고 했던 것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저희도 이제 성명을 좀 내고 이게 IMC 게임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인권 침해이자 노동권 침해이고 생존권 침해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희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고용계약 관계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자가 을의 위치에 있는 자를 쥐고 흔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생존권의 위협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 계약의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 업계에 이 얘기가 다 알려져가지고 다 같은 행보를 취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 여성 노동자는 어디에서든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녀 사냥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는 고민 좀 저희는 그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러고 나가지고는 그 이후에 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해선 그렇고 뭐 수면 음. 아래서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런 게임 업계에서의 근데 여성 차별 문화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맞아. 그런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응원하는 움직임도 많고, 근데 반발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여전히. 근데 진행 중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적어도 IMC 게임즈처럼 그렇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대놓고서 이렇게 협박하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았나. 일단 어쨌든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현장 노동조합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막 그랬나 막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조금 조심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작배기로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때요? 조심이라기보다 그런 거죠. 이제 캐릭터를 그린 사람의 신원이 노출되어 그것이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낙인이 찍혀서 기업에게 불이익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원을 아예 감춰버리는 방식을 또 고민을 하죠. 그래서 너가 그렸다라는 걸 오픈하지 않는 걸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저작권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계약 자체는 다 이제 매절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렸다라는 것조차도 나의 경력으로 가져갈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사이버 불링이나 이런 걸로 문제를 겪었던 분들은 한국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해외에 있는 업체에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이제 그렇게 노동자 한 개인에 대한 이런 침해 요소도 계속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은폐될 거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 그 외에 이제 정말 그 게임 업계의 성차별적인 거는 정말 계속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저번에 그 성명 낼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회사가 그렇게 한 개인에 대해서 막 되게 과도한 조치를 사실 한 건데, 그렇게 한 이유가 컨슈머들, 그러니까 그 게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남성이고 그 남성들이 막 이런 단어를 꼭 쓰고 싶은데 어쨌든 되게 그 성차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걸 한 거잖아요. 항의를 하면서 그런 눈치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블랙 컨슈머들 그 사람들이 사실 블랙 컨슈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 게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가부장적이고 평등하지 않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게임도 계속 그렇게 생산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성차별적인 어떤 게임을 만들고 그렇게 그거를 마치 이 게임의 이 특징이고 자랑인 양 광고를 내서 그게 또 문매를 맞은 게 한 2번 정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혹은 뭐 중국의
왕이 있고 뭐 왕이 있고 뭐 여성들을 많이 거느리는데 예쁜 여자를 뭐 내가 찍어야 되고 그 여자는 뭐 이런 여자고 저런 여자고 막 이런 식의 게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에도 좀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해보면 실제 게임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가 그럼 남성이 월등하게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클 뿐인 건데 기업이 그 목소리 큰 걸 수용해서 기업의 전략으로 삼는 거는 불편해하는 수많은 소비자들도 있음을 좀 알고 노동자의 각성은 항상 앞으로 달려가지만 사업주의 각성은 항상 꼼수로 기결되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방식에 대해서 뭐 문매를 맞고 이러면 또 항상 이제 방식을 달리 해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근데 지금 저는 놀랬던 게 뭐냐면 여성들이 게임을 정말 저렇게 안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통계를 보면 진짜 거의 50대 50이던데요? 근데 남성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과대대표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목소리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테크페미 분들의 이런 저항 액션도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지만 뭔가 약간 언니들의 새판짜기 이런 느낌으로다가 여성 기획자 그리고 여성 IT 종사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도 되게 성대하게 개최하셨다고 들었어요. 테크페미에서. 네네, 테크페미에서. 여기컨이라고 해서 이게 여성 기획자 컨퍼런스인데 여성 기획자 컨퍼런스라고 하면 이런데 여기컨이라고 하니까 왠지 있어 보이고 뭔가 힙한. 정말요? 너무 잘 제가 지었어요. 네,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같이 주최를 한 건 처음에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갔던 거는 이제 같이 테크페미 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 기획자 옥지혜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서비스 기획자로 있으면 서비스 기획자의 그럼 스킬은 뭔데 이 사람들이 왜 그 경력이나 커리어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챌린지를 너무 업무상에서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나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기술은 뭐고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컨퍼런스를 해보자 해서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럼 같이 컨퍼런스를 만들어보자 하고 그리고 왜 그럼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스킬은 뭐고 우리 이 직군을 수행하기 위한 스킬셋은 뭐고 그리고 다 여성 연사였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이런 IT 컨퍼런스의 대부분 연사들이 남자인데 우리는 전원 여성으로 하자. 그리고 그냥 이름은 여성 기획자 컨퍼런스로 지어서 그냥 해버리자. 이런 식의 기획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멋지셔요. 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 첫 회 때 했을 때는 150명 정도 인원이 왔었고 좀 놀랬던 게 저희가 이제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티켓 값이 무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2만 원에서 3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모집이 될까? 이러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거의 12시간 만에 그 150명 표가 바로 홍보도 변변찮게 사실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트위터 계정 그때 뭐 당시에 800명인가 있었던 트위터 계정에 하나 올리고 뭐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나중에 조사해볼까? 그 게시물 본 분들이 회사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다른 뭐 친구들 회사 동료분 같이 소개해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의 친구 이렇게 불러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보람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목마른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네요. 고팠던 거죠. 그 오신 분들은 그럼 대부분 IT 업계에 종사하시던 분들이었나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사전사후 설문 같은 거를 이제 2회를 했어요. 이 행사는. 그래서 2017년에는 150명 정도 했고 2018년도에는 조금 더 크게 해서 한 300명 정도 이제 모이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보면은 대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70-80%는 제가 아까 정의 드렸던 이런 테크 인더스트리, 기술 기반 산업으로 이런 앱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어퍼링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오셨고 나머지 한 뭐 20% 뭐 이 정도 분들은 이 관련 업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런 어떤 업계라던가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지만 페미니스트라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셨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셨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강연 행사를 1회 때는 주로 했었고, 그 첫 회 그 강연에 이제 4명의 패널들이 이제 연속으로 이제 강연을 하는 그런 세션을 했었는데, 한 분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 마케터셨다가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어떤 육아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창업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그 엑시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기업을 매각하시면서 네, 이제 수익도 얻으시고 그런 식의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걸 이제 창업을 하면은 그거를 잘 이렇게 좋은 지분을 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저희는 성공 중에 하나로 이제 보는데 그런 최근에 성과가 있었어서 그분이 이제 엄마 주양육자이자 창업가이자 어떤 이런 스피커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신 거 보고 저희가 되게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저희가 2회 행사 2018년 했을 때는 성수동에 있는 카우앤독이라는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다행히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거기도 싼 가격에 비교적 그 대관을 해가지고 전일제 행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강연 같은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초빙을 해서 제가 요즘 운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휴브라는 그런 소셜, 휴먼 무브먼트라는 해서 이제 다양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 같은 거라는 워크숍도 했었고, 저희 이제 오신 분들끼리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세션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서로 명함도 주고받고, 얘기도 나누시고, 거기서 서로 이직이나 이런 고민 같은 걸 얘기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 되게, 저는 그런 게 제일 보람됐던 것 같아요. 올해도 하나요?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볼까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매년 11월에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좀 그나마 덜 바쁘면서 대관료가 싼. 왜냐면 12월, 1월엔 비싸고 여름엔 그렇죠. 너무 덥고 이래서 봄, 가을은 워낙에 컨퍼런스 같은 게 많이 열리는 때고. 네, 그래서 저희는 약간 틈새 시장을 항상 우리도 그래 볼까? 11월엔 보고서 쓰셔야죠. 베베라는 베베템. 네, 베베템 그거 하신 분의 이야기를 살짝 봤는데 보니까 그분도 사실 이제 여성 노동자로 일하면서 한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창업 전선에 뛰어드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근데 좀 뭐랄까 그냥 그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딱 자기가 이렇게 딱 세상에 더 적극적으로 딱 이렇게 올인해서 뭔가 이렇게 딱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베템이 뭐예요? 아동의 어떤 유아의 그런 개월수별로 특정 제품, 예를 들어서 기저귀라던가 물티슈라던가 아니면은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웹이랑 앱상에서 그런 내용을 추천해주고 구독 서브스크립션도 할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관련된 취향이랑 취미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다른 기업체에 지금 매수가 돼가지고 거기 서비스에 인티그레이션 한다거나 그런 걸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운동 얘기 나와서 막간 홍보를 잠깐 하자면은 저희가 일단 바로 지난번 에피소드가 운동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김원비라는 작가님께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라는 책을 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운동하는 여자들의 이야기, 축구를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에피소드를 진행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테크패미 분들은 한번 그 방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테크패미에서 그 미꼬라는 웹사이트도 이제 여기 지금 인터뷰 준비하면서는 제가 말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저희가 진행한 것들이 있는데 플랫폼, 그런 모임 플랫폼 이제 스타트업이라던가 이런 업체들에서 많이 쓰는 데에서 그 대표가 그 투자자를 중간강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좀 더 성평등하고 조금 안전한 모임 문화를 가진 그런
어떤 모임을 주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꼬라는 웹사이트를 오픈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김원비 작가님처럼 이제 운동하는 여성들에서 여가여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 미꼬라는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참석자를 모집하고는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르치고 여성이 배운다 해서 뭐 배구도 뭐 있고 뭐 축구도 있고 뭐 스케이트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세션을 진행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프로그램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여가여배, 그래서 여가여배군요. 예, 여가여배. 그런 행사도 이 미꼬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팀들이 같이 하고 있는 바디 밸런스 워크샵, 개발자 출신 트레이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원데이 클래스도 그 미꼬에 올려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런 미꼬도 네, 미꼬도 절찬 이용 들어가 주시는 걸로. 네, 보시면은 네. 그 모임에서 이제 이 스포카 그 코드 오브 컨덕트 행동 강령에 나왔던 것처럼 이 모임을 주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저희 그 미꼬 웹사이트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임을 주최할 때 안전한 모임을 주최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 그런 원칙들도 같이 뭐 카드 뉴스라던가 혹은 그 주최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제가 하진 않거든요. 미꼬를 근데 사실은 근데 다른 팀들이 이제 개발자나 디자이너 기획자들이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평등한 조직 문화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특히나 이제 좋은 샘플 이런 거를 한국 사회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믿고든 뭐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이든 이런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 자체가 이제 지워지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서로에게 의지가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끈을 만들고 이걸 연결하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 잘 하고 계신 오늘 테크팸이 만나봤습니다. 네.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죠?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테크패미가 있어서 이제 테크업계 여성 노동자들은 조금 이제 안심하고 존버를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믿고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테크패미 문도 좀 두들기시면서 함께 좀 성장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을당 시즌5 노동편 테크패미 김메이님 모시고 IT 업계의 성차별과 대항해서 새 판을 짜고 성평등의 씨앗을 심고 있는 어떤 여성들의 고군분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휴가를 쓰고 소중한 휴가를 이런 데 쓰고 하지만 더 중요한 성과가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테크패미와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나와주신 김메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크패미의 포부 그리고 김메이님의 활동, 노동 계획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테크팸이 그 모임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어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나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동료 혹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포부가 있습니다. 네네네. 인생의 포부죠. 사실은,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40이 넘으면 뭐 주변에 친구들이 정리되고 뭐 한둘 정도 남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믿어주고 지지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자꾸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랑도 모르거든요. 막 되게 서로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다 일을 하니까 그러면은 일이 당연히 잘 될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되게 잘 나갈 때도 있고 막 임금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잊지 마. 넌 정말 짱이야. 이렇게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생겨서 저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 여기 모이신 분들이 뭐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 자신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서야 우리가 서는 거죠. 네.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혼자만의 목소리는 아니고 이제 모였을 때 같이 구성원들이 얘기한 거를 같이 좀 옮기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이 팟캐스트 출연하면서 그런 ICT 여성들 업계 진출 현황이라던가 혹은 다른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런 지표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10% 20%대로 굉장히 이 업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적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여기서 버티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게 되게 실제로 보이니까 되게 아찔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게 다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이런 여성 배제적인 어떤 문화, 그리고 정말 가족 친화적이지도 않고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이런 문화에 이제 처음에 진출하시면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버티기 힘들 때 나랑 좀 비슷한 사람들, 나랑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 어떻게 조금 지내고 있는지, 버티고 있는지 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페미니스트로서의 좀 최저선 같은 것들을 지키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걸로 같이 서로 조금 의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버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되게 존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메인 아이콘인 것 같다는 또 그런 결론을 우리는 또 봅니다. 오늘 얘기 참 다양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테크페미가 이 땅에서 테크업계 여성 노동자들의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항상 바라면서 저 멀리 빛나고 있는 하나의 북극선처럼 여성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또 다시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 같이 안녕. 안녕.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